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그래서 상등식의 일부까지만 나가서 오늘도 우리는 4강 끝까지 다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이랑 진도를 맞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이랑 진도를 맞춰서 나갈 거라 다른 학원이 월수에 다른 학원에서 똑같은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도를 좀 나갈 거고 아마 일찍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학원도 그때 좀 빠듯빠듯하게 끝났거든. 왜냐하면 오늘 가져온 연습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게 있어요. 연습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게 있었어서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내가 지금 너네에게 하나 전달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전에 하나 전달해주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요거.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같이 한번 전달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봐봐. 오늘 배우게 되는 거는 첫 번째 중단어는 끝났어요. 다항식의 연산은 이번 주 금요일에 테스트 봅니다. 알고 있으시면 돼요. 중단원 평가 볼 거예요. 알고 있으시면 돼요. 왜 단어 끝나면 중단원 평가 보는 거는 일상이어야 돼. 왜 가름이 왜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야? 나 너 중1 때도 그렇게 했는데. 나 너 중1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나 단어 끝나면 무조건 평가 봐요. 말한 것밖에 안 떠올라요. 야, 나 무조건 단원 끝나면 평가 봅니다. 저번주에 중단원 평가 중단원 끝났죠? 다항식 연산이 끝났기 때문에 나는 평가를 볼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시험지는 비포로 나올 거예요. 학교 시험지처럼 똑같이 드릴 겁니다. 내가 비포로 드릴 거예요. 비포. 어디 갔어? 시험지는 비포로 나올 거고 문항수는 15문제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문항수는 15문제고요. 객관식 10개.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거 10개. 단답형 5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이 5개 있어요. 주관식이 왜 있어요? 니네 고등학교 가면 주관식 무조건 있어요. 우리네 지금 없는데. 주관식 없는 시험은 없어요. 다 주관식 있어요. 저희 없는데. 고등학교는 모든 학교가 주관식이 있습니다. 지금. 졸업하려면은 한 달 반이나. 이 고등학교 시험지에 이제 적응하셔야지.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볼 것이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봤지? 고1 오빠들 어떻게 평가 보는지. 네. 봤죠? 너네도 그때 똑같이 볼 겁니다. 그 시간에 똑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똑같이 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줄 거는요. 오늘 이제 나가게 되는 건 이제 두 번째 중단원인데 여기 두 번째 중단원은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학교에서 대부분 공통수학 1을 선택을 할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특성화고는요. 물론 너네 중에 특성화를 가고자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성찬이. 저기 남자애. 제가 특성화고 진학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특성화고랑 일반고를 좀 나누어서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특성화고는요. 무슨 과목으로 배우냐면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 계통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네 특성화고는 기본 수학을 배울 겁니다. 기본 수학 1, 그 다음에 기본 수학 2를 배워요. 조금 달라요. 기초 아니야. 그리고 일반고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를 배울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이게 필수 과목이에요. 두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뭐냐면 두 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배운다는 건 물론 특성화고가 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현재 교육과정을 까봐야 돼 실제로. 왜냐하면 학교가 2월 되기 전까지 교육과정 발표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 까보고 학교 홈페이지 가보면 이제 교과서 뭐 골랐습니다가 다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12월 되면 올려줘요. 12월 되면 교과서 뭐 선택했으니까 그 교과서 맞춰서 뭐 자습서를 사시든가 뭐 평가 문제집을 사시든가 하세요. 이렇게 해서 다 올려드리거든요. 다 올려드려요. 모든 학교가 다 올려드리면 그 올려드리는 학교에서 수학 교과서를 공통수학 1, 2로 골랐는지 아니면 기본 수학 1, 2로 골랐는지를 확인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특성화고 얘는 기본 수학 1, 2를 고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현재 일반고가 공통수학 1, 2를 고를 가능성이 커요. 일반고는 거의 100% 이걸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기본 수학 1, 2라는 걸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왜 2단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왜 기본 수학 1, 2를 좀 여기서 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본 수학 1, 2는 지금 여기 배우는 단원이 굉장히 축소됩니다.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공통수학처럼 이거를 하나하나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엄청나게 축소가 되고 엄청나게 내용이 없어져요. 여기 내용이. 그래서 기본 수학 같은 경우는요. 항등식이라는 단어는 빠져요. 얘 없어요. 나머지 정리 되게 간단하게 배워요. 그리고 인수분해 넘어가요. 그런 식인데 공통수학 그딴 거 없습니다. 항등식, 인수분해, 나머지 정리 되게 구체적으로 배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성화하고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단어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모르겠어요. 학교가 무슨 교과서를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우리 학교는 기본 수학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단어는 사실 버려도 돼요. 근데 일반고는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 이거 고를 거야. 그러니까 일반고는 무조건 요거 공통수학 고를 거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항등식이라는 단원 그리고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 이거를 왜 배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기 잘 봐. 그때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은 좀 들어봤을 거예요. 항등식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항상 성립하는 뭐냐면은요 등식 그러니까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항등식의 성질은요 뭐 미리 해봐서 알겠지만 항등식의 성질은 결국 x가 뭐가 됐든 간에 y 값이 그러니까 x가 뭐가 됐든 간에 그때 나오게 되는 함수값 자체가 같아요 달라요 항상 얘기하지만 같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는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항등식이 나온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뭐 알겠다 이거야. 괜찮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등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항등식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그 항등식이랑 연결되는 게 바로 뭐냐면 그 항등식이 나머지 정리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항등식은 100% 나머지 정리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다른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나머지 정리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그 나머지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원 개통도에 잘 주목을 해보세요. 그래서 항등식은 결국 나머지 정리를 찾기 위한 요소에 불과함.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항등식은 결국 나머지 정리를 찾기 위한 요소에 불과함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줘야 되는 거는 뭐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줘야 되는 건 오히려 이거 다시 뭐냐면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자체는 검산식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항등식에서 우리가 항상 시작을 한다라고 명심을 해주셔야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그 나머지 정리는 외우는 게 아니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야. 왜? 외우는 문제는 특성화고 아니면 안 나와요. 일반고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물론 알면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지. 근데 오히려 그것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큰 거 다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을 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함.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 정리 자체도 항등식에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그래서 중요했던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식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머지를 어쨌든 몫을 구하지 않고 찾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항등식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나머지 정리가 수월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것까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그 전에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을 가볍게 복습을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쪽의 레벨 2의 6번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두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두 문제 다 중요해요. 그래서 두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그 두 문제에서 각각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어디냐면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여기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봐요. 두 다항식 A랑 B가 있는데 그 A랑 B를 각각 X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2X 더하기 1과 X-1이 되었고 나머지는 같았답니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나눠보려니까 나눠봐야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가볍게 복습을 하나만 하고 가자면 다항식의 나눗셈 있죠? 다항식을 나눌 때는 우리는 총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다항식의 나눗셈이 있는데 그 다항식의 나눗셈은 항상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항식의 나눗셈 여기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자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가볍게 뭐 하는 방법이에요? 니은자? 아닌데? 니은자 아니면은 기역자 반대. 반대 기억. 그렇지. 이걸로 나누는 게 첫 번째가 되겠지?
그래서 이걸로 나누는 과정. 이게 첫 번째가 있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로 나눠도 되고 두 번째는요? 조리제. 그치, 우리 두 번째로 쓰는 방법이 조리제법이 있었죠. 그래서 얘를 조리제법으로 나누든 아니면 여기는 얘 나누기, 즉 다시 하면 여기 있는 니은자의 반대, 기역자의 반대로 계산을 하든 요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쨌든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못과 나머지 찾기죠.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못과 나머지를 찾아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못과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함.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고 그 여기 있는 못과 나머지를 찾아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못과 나머지를 찾아주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기 식을 다시 한 번 더 써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리 다항식 나눗셈을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눠놓고 나서는 걔네들을 잘 나눴는지를 검토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네들 잘 나눴는지 검토해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린 얘네들을 검토해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럼 그거를 검토해주는 식이 있잖아. 그걸 세 글자로 무슨 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판별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지? 그걸 우리는 잠깐만 옆에 잠깐만 있어봐. 여기 써 있는데. 검식. 그래, 우리는 그걸 검산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렇게 다시 검토해주는 식,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검산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검산식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나는 지금부터 그 검산식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주게 되는데 그 검산식을 세워주게 되면은 얘네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을 거냐면은요, 이거지. 원래 내가 나누고자 했던 다항식이 있을 거고 그 다항식 자체가 원래 내가 나누고자 했던 식이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원래 나누고자 했던 식에다가 우리는 몫을 곱해주고 거기에 나머지만큼을 더해준다 아니면 빼준다 아니면은 뭐 곱해준다? 그치, 나머지만큼을 또 더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우린 요렇게 해가지고 잡아줬을 때 기억하라 그랬죠? 이 검산식은 결국 무슨 식이다? 그치, 검산식은 다시 얘기하면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린 x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x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제한이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끝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결국 x에 대한 제한이 없었대요. 그럼 말 다 했네. 왜?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는 a랑 b를 우리가 지금부터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랑 이거고 나머지는 똑같았대. 그럼 다시 하면 얘네들은 항등식으로 다시 한 번 더 표현을 해줘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 거니까 결국 얘는 검산식으로 푸는 것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a, b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작할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 검산식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검산식 식 A 자체는 내가 나누고자 했던 식이 x 더하기 1이야. 그때 그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가 나왔어요? 2x 플러스 1. 그치, 2x 더하기 1이 나왔고 나머지는 뭐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으니까 나머지는 뭐 그냥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R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B도 마찬가지죠? 그럼 B도 마찬가지. 그럼 나는 x 더하기 1로 나눴으니까 그럼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이번엔 뭐가 되었고요? x 마이너스 1. 그치, x-1이 됐고 나머지가 마찬가지 뭐가 되었냐면은 뭔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나머지는 같았다 달랐다? 같았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나머지는 뭐가 될 것이다? R. 이렇게 채워주는 게 돼. A, B를 찾아야 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을 찾아주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나왔네요. 아, A, B는 이거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다항식 A 더하기 B를 아니면 A 빼기 B를. 그치, 우리 여기 있는 다항식은 A 빼기 B가 있었죠. 그때 여기는 A 빼기 B를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 아닐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A 빼기 B를 풀어주는 게 되는 거고 그럼 A 빼기 B 자체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면 돼.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x 더하기 1과 2x 더하기 1을 곱한 거에서 나머지 r을 더한 거에서 우리 저기 밑에 거, 즉 우린 여기는 x 더하기 1과 x-1을 곱한 거 거기에 우리는 나머지 r을 더한 것까지를 단순하게 빼주기만 하면은 끝.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r은 날라갔고 그럼 나머지들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머지들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결국 얘네들 풀어주게 된 결국 나는 여기는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에서 얘 풀어준 거 결국 우리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끝.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얘네들 계산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됩니다. 오!
그럼 내가 여기 주어져 있는 a 빼기 b는 이거를 나는 지금부터 뭐로 나눌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치 얘가 그러면 x 더하기 2로 나누겠다니까 나누면 되겠네요. 나눴을 때 나오게 되는 결과가 뭔지 찾아라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앞에 거를 뒤에 걸로 나눴을 때 나오게 되는 나머지를 구하라니까 그 나머지는 얼마냐? 찾아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고 다음 8번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조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그래도 할만할 거야. 그래서 할만은 할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자, 그러면 우리 여기 31쪽에 레벨 2 8번.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 뭔가 이상해? 왜? 뭔가 있는데 표정이. 왜 뭐 있어? 없어요? 가도 돼? 가도 돼? 갑시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이렇게 해서 봐봐. 야, 이 문제도 그러면 대충 이렇게 쓱 읽어봐봐. 왠지 뭘 써야 될 것 같아? 보니까. 그치? 검산식으로 써서 가야 될 것 같지? 근데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검산식은 항상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 그치? 검산식은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가 x 대신에 아무거나 다 때려 넣어도 돼? 안 돼? 되고 그리고 등호 안 바꾸려면 어차피 똑같은 숫자를 다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검산식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검산식으로 먼저 써. 그러면 나한테 주어졌던 fx가 있었단 말이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fx를 나는 지금부터 제로 나누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2x-3의 제곱으로 갔을 때 그때 몫이 존재했고 나머지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몫은 몇 x가 나와 이렇게 되었을 때 몫은 몇 x가 되었고요. 몫은 현재 몇 x가 되었어? 이렇게 했더니 몫은 몇 x가 되었어요? 나 안 보여. 됐다. QX. 그치, 몫은 qx가 되었고 나머지가 얼마가 될게요? R. 그치, rxx가 된다 그랬지? 이렇게. 응.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시작을 하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가 검산식이고 이게 현재 검산식이잖아. 검산식 이퀄 무슨 식이 되었다? 검산식 이퀄 무슨 식 되었다 이거? 항등. 그치, 이거 검산식 이퀄 항등식이 되었다. 즉 얘가 현재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얘가 현재 항등식이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현재 다른 거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다 상관없다고 지금.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지? 괜찮아요? 먼짓거리를 해도 돼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먼짓거리를 해도 됨.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보는 거야. 그때 잘 봐. 우린 이 다항식 fx 이걸 뭐로 나눌 거냐면 얘로 나눌 거예요. 6 괄호 x-2분의 3의 제곱. 맞아 여기까지는요. 이게 다시 뭐야? 얘 바뀌었지. 얘 바뀌었죠. 얘가 현재 뭐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6의 괄호 x-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바뀌었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어떻게 주어졌냐면은요. 그때 여기 있는 몫이 현재 뭐라 그랬냐면 여기 곱하기 그래서 얘가 그래서 n qx가 현재 몫이 되었고 나머지가 그러면 n rx 요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왠지 나 지금 현재 여기 잡아준 거 왠지 보게 되면 왠지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일단은 해야 돼. 즉 항등식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얘를 일단은 쟤로 바꿔보자.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의 목표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표를 잡아주게 되면 얘는 결국은 나는 여기 잡아줬던 2x-3의 제곱이 여기는 6 괄호에 그래서 x-2분의 3의 제곱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목표야. 그럼 얘를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지금 바뀐 거 하나 있지 않아요? 누구가 싹 바뀌었어? 보면 알겠지만 x의 뭐가 바뀌었어요? 개수가 바뀌었지. x의 개수가 싹 바뀌었죠. 이거 딱 보니까 x의 개수가 딱 바뀌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 x의 개수로 풀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요. 맞죠?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봤을 때 그럼 여기 x의 개수가 2가 지금 이제 x의 개수 몇으로 바뀌게 된 거니까 지금 이 꼴에서는 그래 x의 개수가 얼마야? 그럼 개수의 입장에서 1로 바뀐 꼴이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2로 시작했던 그 개수가 1로 바뀌었다는 거지. 다시 한 번 뭐야? 이거 1로 만들어주려면 오히려 2를 앞으로 묶어야 돼 말아야 돼?
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는 2 괄호 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바꿔도 돼, 안 돼? 돼요. 되잖아.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차르륵 들어간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 따라서 나는 여기 있었던 2x-3의 전체 제곱은 결국 나는 여기 있었던 얘 전체 제곱은 나중에 처리가 될 거예요. 이때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제가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이 괄호에 그래서 x-2분의 3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지수 법칙의 매력은 저기 있는 지수들은 다 서로에게 샥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지수들 서로 줄 수 있으니까 결국 얘는 그래서 2의 제곱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2의 제곱에 곱하기 그럼 우린 여기는 x-2분의 3 얘 마찬가지 몇 제곱이 되는 거냐면 제곱이 됨.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가 있게 돼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주게 되면은 얘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거 곱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것까지 나오게 돼. 2의 제곱 얼마야? 4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4 괄호에 그러면 우리는 x-2분의 3의 제곱이 됩니다. 오. 아직까진 지들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다 한 거니까 여기서는 아직 아무런 변화를 주진 않아요. 근데 얘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왜? 여기 있는 얘는 일단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다 한 거야. 알겠지? 근데 얘 우리가 원하는 건 얘 만들어줘야 돼. 뭐가 달라? 개수가 다르지. 그러니까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6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현재 6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 즉 얘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건 바뀌었다는 거야. 바뀌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커스 이제 따로 다시 하면은 그럼 이제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바꾸면 돼 안 돼? 돼요. 돼. 바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싶대.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싶으면 결국 개수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개수 바꾸는 걸로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쭉 가.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그러면은요. 우리는 여기 있었던 4 괄호에 x-2분의 3의 제곱이야. 지금까지는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다 한 거니까 아직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 나는 지금부터 여기는 4가 6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맞냐? 그럼 4가 6으로 바꾸려면 여기 곱하기 몇 분의 몇 하면 돼? 그래 2분의 3이라고 해도 되지만 더 간단하게 그냥 4분의 6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4분의 6 말고 그냥 2분의 3으로 갑시다. 그럼 여기는 2분의 3을 곱하게 되는 순간 이거 내 맘대로 추가한 거야? 추가하지 않은 거야? 내 맘대로 뭘 더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2분의 3이라는 녹색은 이제 내가 내 맘대로 뭘 곱한 거지. 식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내가 뭘 곱한 거니까 그럼 저거를 당연히 없애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야 돼. 됐어요? 그러면은 저거를 없애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 똑같이 나눠주든가 아니면 수학에서 뭘 잘한다 그랬지? 수학은 항상? 줬다 뺏기를 참 잘하니까 이것도 뭐 해줘도 돼요? 많아요. 그래 줬다 뺏기. 그럼 둘 중에 너네 뭐 할래? 줬다 뺏기 할래? 아니면 다 나눠줄래? 줬다 뺏기. 왜? 이거 fx는 변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요식 있죠. 얘는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눠준다. 그럼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준 거를 얘한테도 준다는 거거든. 그럼 얘는 상관없죠. 나머지는. 근데 fx도 줘버리니까 식의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지금은 그게 문제라고. 식의 변화가 생겨버렸다는 것. 그럼 식의 변화는 안 생기는 게 좋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요.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의 변화는 안 생기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식의 변화 안 생기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냥 지들끼리 줬다 뺐다를 다 해버리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줬던 숫자 2분의 3을 다시 뺏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곱하기 qx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여기는 qx에다가 나는 지금부터 얘 반대를 곱해주는 것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제 반대로 곱하면 저기에 그래서 몇 분의 몇을 곱해주는 것이 돼버리니까 줬다 뺐으면 그치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3분의 2를 곱해줌으로써 없었음. 이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뭐야? 여기 몫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요 몫은 변화가 생겨 안 생겨? 생긴 거죠. 몫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몫은 변화가 생겼고 얘가 현재 뭐가 됐냐면 이렇게 mqx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mqx가 되었고 그러면 nrx가 있는데 여기는 nrx는요.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안 생기지 반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nrx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rx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는 나오게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얘가 그래서 fx가 되었을 때 이게 항등식이죠. 그때 여기에서 이 rx 잡아준 것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이제 n의 rx가 됩니다. 그럼 개수들만 비교해주면 끝나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개수들 비교하세요. 따라서 m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었고요? 그치? 3분의 2가 그래서 m이 되었고 n은 그래서 얼마가 되었기 때문에 1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m과 n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을 더하면 3분의 얼마가 돼? 3분의 4가 돼? 3분의 5 아니야? 그럼 3분의 5에다가 3배 해준 게 정답이죠. 얼마? 그러니까 정답은? 그치? 1에서 5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가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학평 기출로 나온 적인데 이거 나왔을 때 몇 점짜리였게? 4점. 이거 무조건 4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무조건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와요. 절대 3점으로 나오진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문제의 포커스는요. 목표를 찾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식을 바꿀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봐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떻게 걔네들을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을 좀 해주시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거. 그래서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33쪽으로 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33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거냐면 지금부터 항등식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중단원 항등식이라는 단원을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항등식이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시태그를 한번 달아드릴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항등식의 또 다른 표현은 결국 이렇게 줄임말이거든요. 항등식은요. 그 줄임말만 이해하게 되면은 되게 편하지. 솔직히 얘기하자면.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등식은 항상 줄임말이기 때문에 그 줄임말만 이해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그 줄임말을 생각하면서 가볼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항등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등식입니다. 뭘까? 항자는 무슨 항자일까? 항상. 너네는 항정살이 안 나오네요. 다른 학교 애들은 항자가 무슨 항자였을 때 다 조용하던데. 그래서 여기 있는 항자는요. 한자어는 그래서 중요해요. 왜 우리나라의 수학 용어는 거의 80%가 한자어예요. 한자를 알고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항자는 항상이에요. 항상.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때 등은 무슨 등자일까요? 등식? 뭐 맞는 거긴 한데 등식 말고. 성리? 응? 동등. 동등? 아닌데? 같은? 그 같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등자거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냥 등자는 그냥 등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등호가 결국은 뭐 하는 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냐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나는 여기 있는 식 두 개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식 하나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그러면 식 1이라고 할게요. 그때 여기 있는 식 1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 2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 1과 식 2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쳤을 때 얘네 둘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됨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 등호가 항상 성립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보여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식 1과 식 2 사이에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고 있음.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등호가 뭐가 됐든 간에 x가 뭐가 됐든 간에 문자가 뭐가 됐든 간에 항상 성립하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걔네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줄 건 그래서 우린 얘네들의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줄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얘네들의 표현을 찾아주는 게 필요해. 끝. 여기까지 얘기가 되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표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현이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가지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할게요. 하나는 거기서 파생되는 거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표현 1번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표현은 바로 그래서 뭐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 잘 봐. 잘 봐. 잘 봐. 그때 그 첫 번째 표현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자가 있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때 모든 실수 그 다음에 여기에 뒤에 있는 x 이거를 그냥 하나의 문자라고 할게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우린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면,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면은 우리는 얘가 바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그 두 번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임의라고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 x, 이것도 마찬가지 문자거든요. 그때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마찬가지 우리는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세 번째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요, 그때 그 세 번째 표현이 어떤 문자 x가 있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어떤 문자 있을 거. 야, 그거 왜 적어? 교재에 있는데 똑같이. 교재에 있는 표현이에요. 교재에 다 있어. 앞에 적을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x 문자라고 할게요. 그때 그 x 즉 문자에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뭐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요, 항상 성립하는 식,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에 셋 중에 하나 표현이 나오게 된다면 제 항등식이네. 그럼 항등식이면 어쨌든 완전히 둘이 똑같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새롭게 연결되는 것들이 다 생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로 연결되는 것들이 생겼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포커싱 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새로 배우게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그래서 우리가 미정계수법이라고 새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미정계수법이라고 새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미정계수법이면 뭐냐면은 이 항등식에서 우리는 저기 있는 문자가 각각 뭐가 되지? 그러니까 문자가 뭐지? 이거를 찾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비 참 많이 오네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비 참 많이 와. 우리나라 이제 그거 지워야 돼. 그거 해야 돼, 내 생각에. 아니? 비 안 오는 것 좀 해야 돼. 비 안 오는 걸로 굿 좀 쳐야 돼, 우리나라 이제. 그렇지 않니? 올해 유난히 많이 오지 않니? 오늘 눈 온대요. 안 올 것 같아, 지금 날씨 보니까. 눈 온대요. 그렇게 빨리 온다고? 몰라. 너네 안 잘 거야? 설마 그래서? 아니 자다 일어나면 새벽 한 3, 4시 돼요. 그때 한번 밖에 봐보면 돼요. 얘는 안 잘 것 같고요. 나? 너 왜 안 자? 얘 원래 늦게 자요. 너 몇 시에 자? 요즘 일찍 12시에 자요. 평소에 얘 주말만 되면요 한 새벽 5시에 자갖고요. 그 다음날 한 오전 11시 정도 돼 일어나요. 되게 적게 잔다. 저 10시에 자갖고 7시에 일어나거든요. 그게 평균이죠? 너 되게 적게 잔다. 아니 저희 반 애들 중에 저희 반으로 따지면 평균이 한 4시간? 나는요, 매일 자는 시간이 달라요. 근데 내가 엊그제부터 습관 들이고 있는 건 하나 있어. 무조건 2시에는 자서, 아침 2시에 자면 내가 9시에 일어나요. 근데 그 9시에 일어났을 때 현실 부정하면서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일어날 때 너네는 어떤 단어를 뱉으면서 일어나? 상쾌해, 응암, 이거. 둘 중에 뭐야? 그냥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 너네? 그냥 엄마 깨우니까 눈 껌뻑껌뻑거리면서 일어나는데. 너는? 얘는 그냥 괜찮아, 욕을 하고 싶으면 욕을 해도 돼요. 왜냐, 난 지금부터 욕을 할 거거든. 넌 어떻게 일어나? 그냥 뚜벅뚜벅 일어나서 세수하고. 내가 원래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이, 원래 일어나면은 이제 으앗 하고 일어나서 바로 샤워하러 들어가는 게 원래 나의 국룰이었어요. 대장님, 네. 내가 원래 그랬어. 군대 갔다 오고 딱 1년 동안 딱 그랬어. 2023년 되고 나서부터 딱 작년부터죠? 왠지 모르게 현타가 세게 온 거야. 현타가 너무 세게 오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일어나면 또 아침이야 쉣 하면서 일어나요. 일단 쉣이야. 아침에 일어나면 쉣이야. 그렇게까지는 안 가. 내가 F로 시작하는 단어까지는 안 가요. 파킹까지는 안 가. 파킹까지는 안 가. 파킹까지는. 파킹 안 가요. 파킹은 안 가. 그냥 쉣이야. 쉣. 일어나면 일단 쉣이야. 나는 이제 요즘 일어나면은 내가 혼자 살잖아요. 집에 나를 이제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오늘 지금 너네한테 이 소리를 하는 이유, 시간이 생각보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 빨리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서 다른 학원은 여기까지 하고 40 몇 분이 지나서 쉬는 시간을 가졌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2교시 때 했어. 근데 우리는 너네는 지금 8분 정도가 남았어. 7, 8분이 남았어. 빨리빨리 했구나. 너네가 8분이야? 지금 37분 지났어요. 수업한 지 12분이거든. 벌써? 지금 12분이야. 7시 12분이야. 8분 됐어. 48분이겠지. 그리고 58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따지면요 이제 3분 정도 남았어. 3분 정도 남으면 1교시가 딱 끝나. 그래서 내가 딱 5분 정도 지금 이제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인데 정확하게 5분 정도 시간을 끌고 딱 2교시 시작할 때 똑같이 해야 그래야 내가 오늘 얘기할 거는 얘기했다시피 오늘 대표형 4, 5 안 하거든. 3까지밖에 안 할 거거든. 다른 학원이 어제 거기까지밖에 안 해서. 그래서 딱 너네도 똑같이 할 거예요. 진도 똑같이 맞출 거야. 아예 똑같이 맞춰서 할 거야. 이제는 아예 똑같이 맞춰서 할 거야. 첫 단원은 걔네가 OT를 좀 빨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가 조금 빨리 나가서 어쨌든 걔네가 조금 천천히 나갔어. 저번 주까지는. 그래서 저번 주까지는 걔네가 좀 많이 천천히 나가서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너네랑 아예 진도를 똑같이 맞췄어요. 중단원 1을 똑같이 끝내놨어.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맞춰줬으니까 너네도 이제 똑같이 그걸 한번 맞춰줄 때가 됐잖아. 너네 미리 확확 나가버리고 쟤네는 천천히 나가버리면은 내가 헷갈려. 중요한 건 내가 헷갈려. 이 반 어디까지 했지? 여기 반은 어디까지 했더라?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진짜 헷갈려요. 의외로. 그래서 내가 지금 같이 해야 이렇게 다른 학원이랑 여기랑 같이 하고 있는 학년이 너네 말고 하나 더 있어. 고2. 그래서 고2는 진짜 헷갈려요. 고2 할 땐 진짜 헷갈려. 고2는 저쪽도 하고 이쪽도 하거든요. 고2는 똑같이 하는데 고2가 진짜 헷갈려요. 의외로. 왜냐면 고2가 진짜 헷갈리는 게 이쪽에서 진도 나간 거랑 저쪽에서 진도 나간 거랑 항상 달라. 저쪽은 뭔가 에피소드가 터져 자꾸. 그러니까 되게 에피소드를 왕 하는데 얘네들은 에피소드를 던져주잖아. 헤헤 끝. 끝. 정적. 할 말이 없어. 진도 나가. 그럼 얘네가 항상 조금씩 빨라. 그리고 저쪽에 장점이자 단점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다는 건데 나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장점이 있어. 내가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이건 장점이야. 내가 약간 중간에 쉴 수 있다. 이건 장점인데 단점은 진도 계획하기가 의외로 빡세요. 진도를 이렇게 짜는 게 의외로 빡세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시나리오를 짜놓고 수업 시간에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까지 딱 몇 분에 끝내버리고 그렇게 해서 체크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어디까지 풀고 한다. 어디까지 풀고 문제풀이 시간을 준다.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거긴 안 되군요. 쉬는 시간이 있으면 항상 그게 깨져. 그리고 여기는 쉬는 시간이 없잖아. 항상 헷갈려요. 이게 쉬는 시간이 있으려면 다 같이 중간에 있든가 없으려면 중간에 없든가 다 같이 없든가 그런 건데 저쪽 학원은 쉬는 시간을 없애버리면 졌다 뺏는 것이 돼버리거든. 졌다 뺏기가 돼버리거든. 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졌다 뺏기. 그래서 내가 차마 그런 짓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짓은 안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침대가 있어요. 침대. 잠깐만. 침대. 일어나요. 긴데. 왜? 내 다리 나름 길어요. 롱다리? 내 다리 나름 길어요. 롱다리다. 헐. 제발 오징어 롱다리인데. 우와 머리카락 생각나. 누군지 알겠지? 대충 누군지 알겠죠? 누구랑은 다르게 굉장히 말랐어요. 머리카락이 말랐어요. 모발이 너무 적어. 일어나면 하는 소리가 아우 쉣. 아우 쉣. 이러고 일어나요. 요즘은. 아우 쉣. 그러니까 약간 되게 별로인 거야. 그러면은 요즘 원래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 어쨌든 상쾌한 마음으로 바로 씻었거든. 원래는. 현실 부정이 저렇게 돼버리니까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게 아니라 완전히 불행비키잖아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비키잖아 이러고 있으니까 야야야 마셔. 마셔. 휴지 줄까? 괜찮네. 뿜는 거 같아. 아니야 뿜기 전이었어. 야 지금 조금씩 꿀꺽꿀꺽 해. 그러면 돼. 조금씩 꿀꺽꿀꺽 하면 돼. 아 이거 빨개졌다.
야, 재밌는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물이나 이런 거 먹지를 마.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불행비키잖아. 아, 마셔, 빨리 마셔. 아, 진짜. 빨리 마셔, 일단은. 휴지 더 주세요. 반은 뱉고 반은 삼켰어요. 그래, 삼켰으면 됐어. 야, 휴지 여기 있어. 코에 물 들어가지고. 괜찮아, 조금 후면은 괜찮아져. 야, 물에. 자, 어쨌든 됐지? 이제 됐지? 자, 어쨌든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실 부정을 하게 돼. 그래서 내가 지금 후회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어나면은 핸드폰 만지는 거. 나 이건 진짜 후회해. 진짜 후회해요. 핸드폰 만지면 현실에서 약간 도피성이 생기잖아. 현실 부정이 더 심해져. 옷이 더 축축해졌어. 괜찮아, 이제 곧 있으면 집 가.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내가 아침이 있었거든요. 아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아침이 사라졌어. 9시에 일어나면 짜증나니까 다시 자. 그것도 있고요. 다시 자는 것도 있고, 일어나면 핸드폰 만지니까 아침이 그냥 사라졌어. 요즘은 아침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침을 되찾으려고 하는 중이긴 한데 생각보다 아침 찾는 게 어려워서 힘들어요. 근데 그것 빼고는 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물어본 거야. 너네 몇 시에 일어나? 이거 나오는 김에 한번 물어봤어요. 됐지? 여기까지 됐죠? 이 정도면 시간 똑같이 끌었어. 좋았어. 시간 똑같이 끌었어. 지금부터 이제 진도사가 됩니다. 생각보다 에피소드가 긴 걸 안 가지고 왔어요. 짧은 거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의외로 에피소드가 많아요. 에피소드가 넘쳐 흘러요. 요즘 매일 새로운 에피소드가 갱신이래. 닭소리. 어? 재작년에 그 닭소리. 아유, 그런 거는 그냥 에피소드가 아니지. 그건 그냥 에이, 소리를. 그냥 뿡 하고 끝나는 거고. 그건 진짜. 근데 너무 살렸어요 소리가. 그거는 진짜 푹 하고 끝나는 거고.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싫어. 에피소드가 요즘 많아요. 내가 멍멍이 소리 내요. 월스트리트죠. 요즘 이런 것들도 많아요. 불독. 불독. 근데 그거 알아? 이 개소리 많이 내면은요 목 죽어요. 그거 알아? 이게 성대 긁어서 내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성대에 무리가 간대요. 왜냐면 내가 그걸 왜 느끼고 있냐면 이거 월 하는 순간 목이 아파.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누군가 나온다. 개소리 듣고 누가 짖고 있는가 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어요. 꼭 얘가 궁금해한 닭소리가 요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거 아마 뭐 이걸 걸걸? 아니 더 높았어요. 약간 그때는 중요한 거는 아침 숱하게 그러니까 근데 그걸 생각해야지. 그때는 내가 목이 굉장히 괜찮았을 때고 지금은 너 들어봐. 2년 전에는 목소리랑 지금 목소리랑 나랑 지금 많이 다르지 않니? 그때 톤이 한 2톤 정도 올라가요. 그치. 그러니까 그때는 목소리가 되게 그냥 말하시는 것 자체가 고음이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목소리가 자체가 카랑카랑했어요. 목소리가 바뀌기 전이었어요. 니가 그냥 선생님 유튜브 아니요, 2년 전 거 다 내렸어. 다 내렸기 때문에 나 지금 유튜브 들어가면은요 올해 거밖에 없습니다. 작년 거 싹 다 그거 비공개 처리해놨고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난 1년 단위로 영상 다 지워요. 1년 단위로 다 지웁니다. 보던 거 남겨놓을 걸. 그럼 다시 볼수 있어.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작년에는 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마이크를 쓰다가 올해 이제 또 마이크를 썼는데 마이크를 썼는데도 목이 더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 썼어요. 지금 그래서 마이크 안 쓰잖아요. 저거 장식 됐어, 장식. 장식품이다. 장식품 됐어요. 스피커 저거 그래서 내가 그것도 꺼놨잖아 지금. 전원도 꺼놨잖아. 어차피 저거 안 써서. 그래서 요즘은 이게 생목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수업이 되게 많아요. 내가 아침에 초딩부터 해가지고 쭉 하고 오니까 그걸 요즘 매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맨날 수업 시간이 이러거든. 매일 이래 매일. 대부분 12시에 시작을 해요. 특히 주말은 무조건 12시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나요 지금. 쉬는 시간 중간에 딱 한 번 있어. 학원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평일은 보통 2시에 시작을 하면 11시까지 해요. 지금 다.
근데 여기 거의 다 수업을 해. 그러니까 목이 나가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했던 그 닭 소리는 더 이상 못 들어요. 나중에 목소리가 좋아지면은 해줄게.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시간 잘 끌었다. 야, 빨리 마셔. 야, 지금 이 정도면 시간 잘 끌었으니까 이제 들어갈게요.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두 가지 계수 비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정계수법은 결국은 이거. 우리 원장님 성함이 미자 정자시죠? 네. 우리 원장님 계수법이 아니고요. 우리 원장님 계수법이 아니고요. 우리 조진영 쌤도 저희 토요일에 특강할 때 중상 건데 고1 거 섞어 가시면서 하셔서 제가 설명해 주셨거든요. 원장쌤 성함이 이분이라고 얘기하면서 중이들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계수법 아니고요. 근데 그거 알아? 나 학원 2개 다니잖아. 네. 두 분 다 원장님이 여자분이시거든? 두 분의 이름이 똑같다? 성만 달라요. 진짜로. 성만 달라요. 대박이다. 그래서 나는 요 이름이 너무 와닿아. 저 이름을 보는 순간 두 분의 원장님의 얼굴이 확 떠오르면 오 상사 얼굴이 두 명이 갑자기 떠오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딸 이름은 절대 이걸로 안 지어요. 야, 솔직히 얘기해봐. 야, 되게 이름 별로지 않아? 아니, 성이랑 안 맞아, 성이랑. 조미료. 야, 이씨! 저 별명 나올까봐 내가 절대 저 이름으로 안 붙여. 상사의 얼굴들이 떠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야, 재밌지? 재밌지? 여기 얼굴이 또 터져나고 있어요. 야. 이 드립이 이렇게 쉽게 터질 줄 몰랐네? 자, 이거 어제 다른 학원에서 써먹을 거야. 아씨, 이거 어제 써먹을 걸. 어제 다른 학원은 어차피 애들이 공감 못 하겠는 게 원장님의 성함을 몰라. 다른 학원 애들은 다. 그쪽은 이제 원장님이 철저하게 신비주의시거든. 얘도 몰랐을걸요? 진용쌤이 얘기했다며. 얘 특강 안 왔어요. 얘 특강 안 해요. 저만 해요. 얘 특강 안 해? 네. 그 이관 문 열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옆에 그 학원 설립 그 표 있거든? 저 그거 봤어요. 그거 보면은요, 설립자의 성함이 우리 원장님 성함이 이미자 정자시거든요. 이게 적혀 있어요. 난 봤어. 이 원장님 성함이세요. 저쪽 다른 학원 원장님 성함이 미자 정자세요. 성만 달라요. 상사 얼굴 두 분이 떠오르면 힘들어져요. 야, 우리 이거 시간 끌자. 이거 계속하게 미성이로. 야, 나 그래도 대표 상까지 나갈 거야. 같이 한번 봐봐. 자, 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미 시간 많이 끌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미정계수법이 있어요. 자꾸 이름을 붙일 때마다 어제까지는 내가 별 생각이 없었거든? 갑자기 니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괜히 죄스럽네? 괜히 죄스러워요. 그냥 약간 왠지 모르는데 괜히 야자하는 기분이야. 되게 별로예요. 자, 어쨌든 근데 선생님 목소리가 커서 저기 큰방송에 다 들리니까. 이미 원장님 들으셨을걸? 근데 이거는 마침 원장님 건너편에 계시는데 뭐 어때? 근데 이게 제목이 이래요. 내가 이러고 싶진 않은데 제목이 이래요. 얘 제목이 이래. 교과서에 저렇게 적혀있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교과서에 저렇게 적혀있어서. 그럼 여기 교과서에 적혀있는 대로 가자면 어쨌든 얘는요, 정하는 거야.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게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그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두 가지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여기 두 가지를 봤을 때 첫 번째로 잡을 거는 얘야. 그때 우리가 지금 이제 잡아줄 거는 첫 번째 바로 뭐냐면 그 미정계수법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우리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첫 번째가 여기는 계수비교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럼 계수비교법은 결국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개수를 비교해서 본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하면 어떤 느낌이라고 잡아줘야 되냐면 여기 잘 봐봐. 집중하고 이제부터 집중하고 잘 봐봐. 그때 개수비교법이라고 돼 있으면 너네 1학년 때 배웠던 그러니까 중1 때 배웠던 걸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ax 더하기 b랑 여기는 cx 더하기 d랑 같아요 라고 돼 있으면 그냥 각각의 차수 즉 다시 한번 각각의 문자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다 똑같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a랑 c가 일단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a랑 c랑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b랑 d가 상수항인데 둘이 일단 서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치 같을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는 게 여기 있는 첫 번째 개수 비교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 비교법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수치대입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 여기 있는 두 번째 여기는 수치대입법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그럼 그 수치대입법이라는 건 뭐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수치대입법은요 어떤 문자로 주어져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ax 더하기 b가 결국 우리는 cx 더하기 d랑 같아요 라고 돼 있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상관 안 써도 되는 문자가 존재하지. 얘가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친다고 치면은 여기서는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는 친구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걔네들을 잡아줘. 그럼 여기서는 그 문자가 바로 누구냐면 여기는 x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그 문자 x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럼 여기서 결론 나와. 그럼 여기서 결론은 결국 뭐냐면 얘가 x에 대해서 항등식을 이루고 있다는 건 여기 x에 대신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숫자 아무거나 다 때려 넣어가지고 뭐 0을 집어넣든 1을 집어넣든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개수들을 찾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첫 번째 방법은 그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아니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도 되는 거냐면은요 뭐 1을 집어넣어도 되는 뭐 이런 방법들이 생기는데 그럼 우린 얘네들을 비교해주면서 가는 것 이게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show goes on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x에다가 아무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개수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수치대입법인데 지금 이렇게 말만 들으면 뭔가 와닿진 않죠.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는 첫 번째 x에 대한 항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x에 대한 항등식 얘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a, b를 찾을 것입니다. 그때 그 a, b를 뭐 가지고 찾을 것이다. 동그라미 칠 단어 뭘 가지고 찾겠다? 이 a, b를 뭐 가지고 찾을 거예요? 나 지금 현재 동그라미 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 가지고 찾을 것? 그치 여기 동그라미다. 예, 개수 비교법을 가지고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수 비교법을 가지고 찾겠다. 그럼 그 개수 비교법을 찾으려면 첫 번째로 잡아줄 게 바로 뭐냐면 이거지. 그럼 개수 비교법은 x, 상수 똑같이 다 맞춰놓고 가는 것입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x는 x끼리 똑같이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는 3x랑 ax가 결론적으로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치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여기 있는 3과 결국 여기 있는 a는 결론적으로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얘네들이 같아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현재 상수가 존재했죠. 그럼 여기는 상수는 누구랑 누군데? 그치 b랑 2가 되는데 그럼 여기는 b랑 2도 마찬가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b랑 2가 그래서 같다. 끝.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끝난 겁니다. 이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찾은 거야.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개수 비교법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라고 있네요. 수치대입법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수치대입법을 이용해서 찾을 때는 그럼 얘네들 어떻게 찾을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수치대입법을 가지고 찾을 때는요. 우리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수치대입법을 가지고 찾을 때는요. 오히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A, B를 찾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여기에다 우리는 A, B를 그냥 바로 때려놓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에다가 집중할 거냐면 여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 친구 X에다가 모든 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X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오히려 A랑 B를 찾아주는 방법이 여기서 얘기하는 수치대입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x에 아무거나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제일 만만한 거는요. 얘 날려버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 집어넣으면 돼? x에다가? 0. 그치. 그래서 우린 첫 번째 x에다 0 집어넣으면 쟤 날라가죠. 그래서 0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서 0 집어넣어서 나오게 되는 거 왼쪽에는 그래서 2, b랑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2. 얘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얘네들이 같대요. 이걸 먼저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x에다가
얼마를 또 집어넣어도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가면 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돼. A를 찾을 때는요. 근데 제일 만만한 건 2 집어넣는 게 나아? 1 집어넣는 게 나아? 그나마 1이 제일 낫죠.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왼쪽에 있는 거. 그럼 얘가 그럼 3 더하기 2가 되니까 얘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5가 나와요. 그때 여기 오른쪽도 1 집어넣으면 얘가 A 더하기 2가 되었을 때 여기는 5랑 A 더하기 2 얘네들이 서로 같더래. 이거 가지고 풀어주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게 되면 A가 나오게 됨. 그래서 A가 얼마가 되었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A가 그래서 3. 그래서 B가 2, A가 3.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항등식을 풀어준다.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항등식의 개수비교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는 항등식의 뜻과 성질 여기에서 가지고 우리 이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되게 과연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 제일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약간 3번까지 내가 그냥 거의 설명해주고 끝나는 날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은 철저하게 해오셔야 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알겠니? 어차피 수요일에 이 항등식의 성질 이거 계속 쓸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이든 뭐든 계속 쓸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감안하고 보세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잘 봐. 잘 봐. 자, 등식 kx-ax 더하기 3a-4k-2는 0이다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밑줄 얘에 대해서 이 등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밑줄 주어진 등식이 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고 있는 중? 그렇지. 여기 밑줄 주어진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고 있는 중. 여기서 동그라미 칠 단어는 여기 있는 문자 누구? 문자 누구? 그치. 문자 K가 가장 중요합니다. K 동그라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K의 값에 항상 성립하고 있다더래요. 오!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포커싱을 맞출 건 오히려 문자 K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된다야 안 된다요?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다시 하면 우리는 K에는 영향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등호를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식인 거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왠지 뭐 해주고 싶냐면 그럼 절대적으로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로 다시 한 번 더 나눠주고 싶어지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절대적으로 나눠줘도 되는 애와 그렇지 않은 애로 나눠줘.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등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했을 때 그 등식을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냐면 영향을 안 받는 친구와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친구 얘네들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는 것.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따라서 therefore 문자 뭐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돼? K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K가 있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K가 있는 애들끼리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이게 시작. 그래서 우린 여기서 K가 있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여기는 나머지는 K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렇지. 그래서 K가 없는 것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쟤네들을 더한 게 얼마가 되었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끝난다. 그렇지. 얘네들을 더한 게 0이다. 이게 현재 K에 관계없이 항상 0이다.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 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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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봐.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그러면 여기 K가 있는 거 K가 없는 건 얘네들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줄 거는 그러면 여기 K가 있는 애들이 일단 첫 번째는 KX 있었고 여기에 마이너스 몇 K까지 같이 잡아주게 되면 4K. 그치. 그래서 KX 마이너스 4K 요렇게 해가지고 K가 있는 애들끼리 몰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가 없는 애들끼리 또 몰아주게 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일단 몇 X 그쵸.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우리는 플러스 몇 A 3A. 그치. 플러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까지 잡아줄 수가 있게 되니 그치. 마이너스 2까지 잡아줄 수 있게 되니 이렇게 얘네들을 나누었을 때 얘네가 다시 한 번 더 K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K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K를 앞으로 뺀 그래서 우리는 X-K X-4의 K 플러스 우리는 마이너스 AX 더하기 3A-2가 되었고 얘가 그래서 0 됐음.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요거를 잡아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는데 왜? 지금 끝난 이유가 왜? 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난 이유가 바로 그럼 얘네들 각각 K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도 항상 둘을 더하면 0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K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도 둘을 더하면 0이 돼야 돼.
답 나온 것 같은데? 왜? K에 아무런 영향 받지 않아도 얘네들 더한 게 0이 되고 싶으면 결국은 각각이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니까요. 제로가 돼서 K를 아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면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를 아예 사라지게 만들어준다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그래서 0, 그럼 얘도 마찬가지 더해서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0 더하기 0은 0이다라는 성질이 있단 말이야. 그게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죠. 0 만들어주는. 물론 같은 숫자 절대값들을 빼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걸 만들려면 X의 영향이든 뭐 K의 영향이든 다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 숫자가 나온다면. 그치? 그러면 그 영향 안 주는 유일한 숫자는 0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0에 맞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X-4도 그래서 얼마가 돼야 됐고요. 그래서 그렇지. 얘도 0이 돼야 됐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밑에 거 그래서 우린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더하기 3A 마이너스 2도 그래서 마찬가지 얼마가 돼야 했으니 그렇지. 얘가 그래서 마찬가지 0이 된다고 했으니 그럼 여기서 X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X가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X 얼마? 그치. X4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4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 안 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여기 있는 4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도 돼? 그래서 우린 마이너스 4A 더하기 3A 마이너스 2가 그래서 0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넘어가. 그래서 A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도 나오게 되니까요. A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넘어가면 되잖아. A 마이너스 얼마? A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구해준 게 정답입니다. 다시 얘기해줄게. 이거 밑에 답 잘못 나와 있어요. X 구하라 했는데 K 구해져 있죠? 그래서 K를 X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저게 정답이에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X는 4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은 1번은 끝.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2번도 똑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2번도 똑같이 풀어드릴 테니까 그 2번도 같이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2번도 그럼 똑같이 들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2번도 똑같이 들어갈 건데 그럼 여기 2번 잘 봐봐. 2번도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럼 여기 있는 2번도 되게 중요한데 그럼 2번은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나한테 주어져 있는 문자는 X야. 알겠습니까? 맞지? X 동그라미 쳐놔.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 저게 주어졌는데 밑줄. 얘가 문자 뭐에 관계없이. 그치?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뭐 나중 문제라고 치더라도 밑줄. 항상 뭐를 근으로 가지고 있대요. 그치?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가지고 있답니다. 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근은 2차 방정식의 근, 즉 다시 하면 2차 방정식의 해라고도 하죠. 그럼 여기 있는 근과 해라는 거는 다시 하면은 문자 값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럼 여기서 우린 얘네들이 그 문자 값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문자의 값을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줄 거는 그럼 그 문자는 여기서 뭐뭐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뭐뭐에 대한해서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 뭐에 대한 2차 방정식이므로 X. 그러니까 다시 하면 저기 있는 근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 X 값이다, K 값이다, M 값이다, N 값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X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은 항상 X 값이다. 즉 앞에서 힌트를 드릴 거예요. 그 힌트들을 잡으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는 1이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X는 항상 1을 근으로 가져요. 끝.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는 1이야. 야, 그럼 X는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끝난 것 같은데 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럼 X가 1이라고 우리가 잡혀주잖아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가 1이라고 우리가 잡혀 있으면은 그러면 사실상 1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도 항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갖는다는 건 여기 주어져 있는 K들이 뭐가 됐든 간에 맞아? 여기까지는요. K가 뭐가 됐든 간에 여기 있는 X들을 구하면 무조건 1 된다는 소리야. M, N은 영향을 받는데 그거는 뭐 어차피 나중 문제니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저 등식에 그래서 우리는 뭘 대입하냐면은요. 그때 등식에 X 대신에 1을 대입합니다. 왜? 우리 항상 갖게 되는 그거를 우리는 정근이라 그래요. 멈춰있는 근. 그 멈춰있는 근을 넣어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을 여기다가 다 때려 넣으세요. 그럼 1 집어넣게 되면 그럼 1의 제곱은 1. 거기서 우리는 더하기.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K 더하기 1. X는 어차피 1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우리는 K 더하기 3의 M. 그 다음에 우린 더하기 얼마가 되냐면 N이 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왠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싶으니까 괄호는 괄호 뒤에 다 풀어요. 그래서 1 더하기 K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우리는 MK.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더하기 N.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가 결국 얼마가 된다는 소리냐면 0이 되었대. 이 소리가 되는 거야. 아, 그때 얘가 0이 되었는데 그럼 얘가 조금이라도 더 상수 정도는 뭐 간단히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럼 k 더하기 2에 마이너스 우리는 mk-3n 더하기 n이 있는데 얘가 0이 되었고 얘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죠. 2를 항상 근으로 갖는다는 말이. 그러니까 얘가 현재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고 있는 중.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중. 다시 얘기하면은 얘가 k에 대한 무슨 식이 되었다? 얘가 k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했대. 다시 하면 저 등식은 k에 대한 무슨 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치,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었대요. 끝.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제가 k에 대한 항등식 따라서 얘 다시 정리하세요. k에 대해서.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k가 있는 애들끼리 몰아요. 그래서 우리는 k-mk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더하기 2 -3n 더하기 n 이렇게 되었을 때 얘가 그래서 0이 되었답니다. 그럼 k가 있는 애랑 k가 없는 애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되니까 그럼 k가 있는 애들끼리는 k를 다시 한 번 더 빼요. 결국은 우리는 그래서 1-m에 그래서 k 그 다음에 얘들 그대로 가. 그러니까 2-3m 더하기 n 이렇게 잡아줬을 때 얘가 0 되면 된다고. 이게 k에 관계없이 항상 더했을 때 0 되면 된다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k에 관계없이 항상 얘네들을 더했을 때 0 되기만 하면 돼. 다시 하면 얘네들 각각이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 얘네가 결국 각각 얼마가 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얘네 둘 다? 그치? 0들이 돼야지 0 더하기 0에서 항상 0이지. k의 영향을 안 받고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도 그래서 0을 그리고 얘도 그래서 0으로 이렇게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제 1-m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얘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냐면 0 됐습니다. 끝.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있는 2-3m이 있고 여기에 더하기 n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0 됐습니다. 끝. 그러다 보니까 위에 거 풀어주게 되면 m 나오게 되었고 그럼 m은 그래서 얼마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치, m이 그래서 1. 그럼 1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1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요, 결국은 n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n도 마찬가지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되니까요. 계산하면 n 얼마 되니? 똑같이? 1 될걸? 그래서 n도 1, n도 1. 그러니까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2를 더해준 게 최종적인 정답 더해서 정답 얼마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정답 그래서 2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린 대표형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이거 하는 과정? 결국은 포인트는 하나야.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항상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 아니면 숫자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를 가지고 풀어주는 것이다. 끝.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서 대표형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문제입니다. 이거 자체도 되게 재밌어요. 그때 이거 자체가 또 미정계수법을 이제부터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정계수법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풀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봐줬을 때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할 건 여기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지금부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잘 봐. 왜냐? 우리 이 미정계수법은요. 아무 때나 쓰는 건 아니야. 물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계수들이 있을 거니까 그 계수들을 찾을 때는 쓰겠지. 근데 걔네들을 찾을 때 분명히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떨 때 이거를 쓰면 되고 어떨 때 이거를 쓰면 되겠는가 조금 편안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시험 보내. 마이너스. 오. 볼게요. 제발 쉬워. 그러니까 왜 너의 머리를 계속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야? 어? 가볼까요? 좀 그만하래. 그만해 좀. 그만해. 뭘 그렇게 자꾸 하려 그래.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
우리 등식 저게 주어져 있는데 잘 봐. 우리 여기 등식 주어져 있어요. 잘 봐. 앞에 봐. 나만 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36이 저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저기 현재 밑줄.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치, 밑줄. 그러니까 얘가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성립합니다. 다시 하면 얘가 현재 x에 대한 무슨 식이다라는 거를 바로 떠올려주면서 가야 된다. 그치, 얘가 일단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끝.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일단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봐줘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그때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건 바로 여기야. 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거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나만 보세요. 그때 우리 여기 있는 미정계수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미정계수법은 우리가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투투. 그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럼 여기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무슨 비교법이 존재했고 개수비교. 그치, 개수비교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었는데 수치대입법. 그치, 수치대입법이 있었는데 얘네 둘을 쓰는 기준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쓰는 기준점이 있다면은요, 얘네들을 쓰는 기준점은 딱 하나. 바로 뭐가 여기서 핵심이야 라고 잡아주면 되냐면 그때 얘네들을 비교할 때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여기에요. 같이 한번 보세요. 그때 얘네들을 비교할 때 핵심은 바로 뭘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서 봐주시기만 하면 되냐면은요, 저놈의 CD는 좀 조용히 좀 하지. 눈치 없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얘네들을 비교하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 맞추면 되냐면요, 이거. 다항식 개수 비교해. 그러니까 다항식 전개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비교하는 건 다항식의 전개 방식이에요. 이게 뭔 말이지? 이 생각이 들 텐데 생각보다 다항식을 전개를 해볼 거야. 진짜 말 그대로 왕 한번 풀어볼 거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왕 한번 풀어볼 건데 개수 비교법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보게 되면은 샥 주면은 쉽게 풀려 안 풀려? 쉽게 전개 가능하죠. 나눠주고 풀면 되잖아요. 그리고 개수 정리를 하면 되니까. 맞나요?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을 쓸 때는 어떨 때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다항식의 전개 방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다항식의 전개가 쉬울 때 이때는 개수 비교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다항식의 전개 방법이 쉬울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쉬울 때라는 건 복잡하지 않을 때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현재 복잡하지 않을 때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할게요. 그때 그 복잡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개수비교법을 쓴다. 끝.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왼쪽에 주어져 있는 것 따라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36이라는 걸 얘네들도 똑같이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는 이렇게 서로 다 나눠주면 되겠지, 가름이. 그치? 그럼 쟤 다 풀어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세제곱 x랑 bx 주니까 플러스 그러면 bx제곱 그 다음에 x랑 마이너스 12 주다 보니까 마이너스 12x 얘네 주게 되면서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cx제곱 얘네들 주게 되니까 플러스 그래서 우리는 bcx 그 다음에 얘들 주면서 마이너스 12c까지. 그럼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x제곱과 x로만 다시 한 번 더 묶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 다시 한 번 더 묶어주게 돼. 그래서 우린 여기는 x세제곱 플러스 그래서 x제곱끼리 묶어요. 그래서 우리는 b 더하기 c의 x제곱 x는 x끼리 묶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는 bc에서 12를 뺀 거에 x 그리고 나서 마지막 상수 마이너스 12c가 주어져 있는 형태가 돼요. 그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이 개수 비교하기가 수월하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지금 이제 이렇게 x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36으로 잡았을 때 얘네들 자체가 항등식이지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가 현재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이 항등식이라는 조건을 잡아주게 돼. 그리고 개수들끼리 비교하기가 수월해져. 그때 여기선 개수 비교법을 쓰면 돼. 이게 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네. 왜? 야 그러면은 x제곱부터 하나하나 잡아주면 돼. 근데 x제곱 어차피 같아 달라? 같다.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제곱의 개수도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x제곱의 개수였던 누구랑 여기 x제곱의 개수였던 누구랑 a랑 여기 있었던 x제곱의 개수 누구 더하기 누구랑 그치 b 더하기 c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 1청의 개수 여기는 bc 마이너스 12가 있었어요. 여기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1차항 계수가 있어 없어 여기는? No, no. 없잖아. 그럼 얘 1차항 계수가 없으면 얘가 얼마로 처리하기만 하면 되지? zero. 그치 0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상수항 마이너스 36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상수항 있지. 마이너스 누구 C? 그치 12C 그러니까 마이너스 12C랑 같다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끝났네요. 왜? 야 이거 맨 밑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로 나눠 그럼 C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C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으면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2로 나누면 얼마야? 그치 C가 3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래서 우리 여기다 집어넣으면은요 3B-12가 0이지. 그럼 B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그래서 B가 그래서 얼마가 되었고요? 4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집어넣은 B 더하기 C 결국 4 더하기 3이네요. 얼마야? 7이잖아. 그러니까 7이 A다. 끝.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A가 7, 그 다음 B가 4, 그 다음에 C가 3이니까 싹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하면 얼마? 그치. 그 정답은 14.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답은 14다. 이렇게 찾아주기만 하면 돼. 어려운 거 있다 없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왜 자꾸 중국어 소리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면은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대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대표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세요. 유형 연습과 여기 교재랑.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연습은 좀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꾸 중국어 하지 말라고! 나도 한국어가 듣고 싶거든. 한국어를 쓰라고. 자,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솔직히 기수 비교하기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건 약간 전개가 좀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개인적으로 좀 쉬워 보이긴 해요. 솔직히 저거는 전개해도 돼. 근데 이거 전개하게 되면 단점이 있어. 전개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이제 문자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묶여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개가 조금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다시 하면 전개가 조금 어려울 때. 여기서 어려울 때거나 아니면 복잡할 때 있죠. 다시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복잡할 때 그리고 귀찮을 때 이 복잡할 때라는 단어에 귀찮을 때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문자가 한쪽에 너무 많을 수도 있죠. 만약에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자가 너무 많을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식 그대로 갈게요. 그때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가 있어. 저거까지는 알겠는데 얘가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어요. 그때 얘가 그럼 여기 있는 bx에 우리는 x-2에 더하기 그럼 우리는 여기는 c에 우리는 쟤까지는 그대로 갈게요. 그래서 x 더하기 2에다가 우리는 x-1까지 그대로 가. 거기에 우리는 d에 우리는 x에 우리는 x-1 그 다음에 2에 x 더하기 2 뭐 요렇게 줘도 돼요. 그럼 이렇게 줘버리는 순간 식이 겁나 길지. 오른쪽에 있는 게 정리하는 게 불편해 안 불편해? 너무 불편하지. 이게 문자가 너무 많이 돼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런 경우거나 식이 그냥 정리하기 되게 짜증나게 생겼을 때 그때는 그냥 오히려 수치대입법을 쓰세요. 그리고 오히려 훨씬 더 편할 때가 있어. 지금 이 문제는 딱 그래요. 괜찮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수치대입법을 쓰는 게 편하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저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물론 저 문제는 개수비교법으로 써도 되겠지만 나는 저 문제를 수치대입법으로 풀 것이다. 그래서 수치대입법으로 풀기 위해서 시작은 그래서 나한테 주어졌던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가 여기 있는 요 식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bx에 우리는 x-2 거기에 우리는 c에 결국 우리는 x 더하기 2에다가 x-1 여기서부터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치대입법을 쓰겠다는 거는 저기에 우리가 상관없는 즉 우리 저기 있는 문자 여기 문제에서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x에 대한 무슨 식이라고 하니까 얘가 현재 항등식이라고 하니까 여기 문자 x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나한테 관련한 문자는 x예요 아니면 다른 문자예요? 다른 문자가 아닌 x죠.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뭐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모든 x들에다가 숫자 대입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기 x에다가 아무거나 넣을 건데 왠지 a랑 b 날려버릴 수 있는 숫자 하나 있잖아요. 몇 집어넣으면 돼요? a랑 b 모두 다 똑같이 날려버리고 싶으면? 자, 날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얼마 곱해버리면 될까요? 그럼 0 곱하면 날라가죠.
그러면 A랑 B,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A랑 B 다 날아가게 생겼어? 0. 이거부터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애들끼리 찾아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우린 X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그럼 X 대신 0 집어넣으면 여기 왼쪽 거 0 집어넣어. 그럼 얘가 4. 그럼 얘 날라가요. 아예 없어져. 됐나? 여기까지는요. 얘만 남아요. 그럼 얘가 그러면 여기 0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1이죠. 거기에 C를 곱해주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C가 됩니다. 끝. 그럼 C는 나왔죠. 그래서 C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돼요? 그치. 그래서 C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끝. 이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식을 계속 이렇게 리뉴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4가 결국 여기 있는 bx에 우리는 x 마이너스 2 거기에 우리는 누가 되냐면요 c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와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넣으세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집어넣은 결국 우리는 마이너스 2에 결국 우리는 x 더하기 2와 x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는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겠지.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있을 거고 그럼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봐주셔야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아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A 먼저 찾을 것인지 B 먼저 찾을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A 먼저 찾는 게 편할까요? B 먼저 찾는 게 편할까요? 지금은? A 먼저 찾는 게 편하죠. 그럼 B는 날려야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B 날릴 수 있는 숫자 하나만 더 생각해보세요. 0 말고 또 누구 집어넣으면 B 또 날라가요? 2. 그쵸? 여기까지는요. 왜? 우린 얘가 0이 돼도 되지만 얘가 뭐가 돼도 되냐면 0이 돼도 돼요. 왜? 어차피 곱해서 0 되는 것만 찾아주면 되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0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x에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그래서 2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x 대신에 2 집어넣게 되면 얘네가 싹 다 2가 되면서 그러면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은 4 거기서 우리는 2a를 빼고 거기에 우리는 4를 더해준 친구가 나와요. 그때 여기도 2 집어넣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2a가 얼마가 되냐면 8 더하기 8이니까 16이 돼. 그래서 a가 결정이 돼요. a가 그래서 얼마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a가 얼마가 돼? 2a가 16이니까 a는 얼마다? 8. 그치. 그래서 a가 8이다. 아 그러면은요 이제 끝났어. 이제 b만 남으면 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그래서 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4가 얘가 그럼 여기 있는 bx에 우리는 x 마이너스 2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2에 우리는 x 더하기 2랑 그래서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나오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럼 이제 b만 나올 거예요. 그럼 b는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왠지 얘 죽여도 되는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식을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x에다가 뭘 넣을래요? 1 넣는 게 낫겠지. 1 마 2도 넣어도 되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1 넣겠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면서 결국 왼쪽 거 정리해. 그럼 왼쪽 거 우리는 5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3 나와. 얘가 마이너스 b 나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 b 구하면 돼. 그래서 b가 얼마가 되었으니까요. 결국 그치. b가 3이야. 그럼 a, b, c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8 더하기 3 빼기 2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11에서 2 빼주세요. 정답입니다. 정답 얼마? 그렇지. 정답 그래서 9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은 9.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목요일에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목요일에 여기서부터 해서 들어갈게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다음 시간에 나눗생각 항등식을 지금 안 하는 이유는 그게 나머지 영역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할 때 같이 얘기하려고 어쩌다 보니까 의도를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목요일에 뵐게요. 고생했어요.